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에 대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동급 수준은 아니지만 현 정세를 보는 미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5일 국내 기자단 질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분류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분류되어 지정된 게 맞느냐는 국내 기자단 질의에 미국 에너지부의 벤 디트리히 대변인 명의로 지난 1월 초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추가했다라고 알렸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정치 및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자체 분류하는 제도다. 미국은 대체로 핵 비확산 및 영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관한 위협이나 테러 관련 등의 사유로 미국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해당 목록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감 국가는 미국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영내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리즘 지원을 이유로 검토 및 승인된다. 중로를 비롯해 이란, 북한, 인도, 파키스탄, 대만, 이스라엘 등 25개국이 그 대상이며 미국의 원자력 인원시설 접근 및 고등기술 연구 협력에 제약이 따른다. 외국의 핵무기 핵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안보 등 핵활동 주시 및 핵심 인프라 보호 임무를 띈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개발회체 총괄기관인 국가핵안보청과 함께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방첩국은 정보공동체에 속해 국가정보장의 지휘를 받으며 17개 정보기관들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일단 결정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0년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추출에 성공한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밝혀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 했고 한국 제재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뜻밖에도 일본과 독일이 도와주어 불량국가 오명은 피했다. 2007년 9월 미국의 국가핵안보청이 고농축 우라늄 약 4파운드를 모두 수거했다고 발표해 일단락됐었다. 비핵 국가의 핵 활동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등의 확인 견제 차단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필두로 외교 안보 라인이 핵무장도 한 옵션임을 암시하고 정치인들은 이 사안을 대놓고 주창했다. 핵무기는 1945년 이래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핵 이론과 주장은 가정이나 조건적 시나리오 추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강고한 신념체계와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안보정책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조경환 성균관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을 소개했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에 대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확장 억제와 대북 제재로 수렴해왔다. 한미의 역대 정부가 치열한 현실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축적해온 지혜다.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는 해구산 제공을 구속력 있는 외교 문서에 담았다. 북핵 1차 실험 직후인 2006년 12월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데 이어 2009년 해구산에다 재래식 타격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전력을 제공하게 됐다. 2023년 4월 한미는 확장 억제를 정상 수준에서 합의하고 핵협의그룹 NCG를 가동하면서 미 핵자산과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을 일체화하는 확장 억제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김정은 정권은 6차례 핵실험과 ICBM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핵의 핵무력을 증강하며 핵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상 의사가 없음을 공언한다. 하지만 흡수통일 두려움과 피포위 의식 속에 체제 내부의 부실은 쌓여간다. 전술핵 배치는 추가 핵실험 없이는 확신하지 못한다. ICBM은 불완전하다. 속이 병든 보디빌더 신세다. 확장 억제와 제재 효과의 증거다. 둘째, 지금의 국제질서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행태로 인해 미국이 압도하기는 힘들다. 미중이 전략 경쟁을 벌이면서 각기 창조하는 제한적 질서에 한국은 위치한다. 그 최전선에 안보와 국익이 걸려있다. 그런 미중이 한국이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미국이 핵비 확산 조약 훼손을 지켜보겠나? 한국판 고난의 행군과 국제사회 외톨이의 자초다. 셋째,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핵 잠재력을 갖자는 주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과 본말의 전도다. 국제사회는 이를 핵 확산으로 간주한다.
우라늄 동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핵주기 프로그램에서 일본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행동은 일본처럼 하지 않는다. 일본은 핵 잠재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 여기까지가 조경환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현실은 조 교수가 보는 것보다 더 냉정하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되지 않았다. 그의 초기 행보 중 일부는 예상과 일치하지만 일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오랫동안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파트너로 여겨온 한국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확실한 부분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일기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2기 임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미 GDP의 2.8% 수준으로 그가 최소 기준으로 언급한 3%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강한 의심을 고려할 때 프레드 플라이츠 프레드 FLEITG 등 전직 관리들이 국가안전보장회 NSC에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나토 연설, 벤스 부통령의 미넨 안보회의 발언, 게다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백악관 회담에서의 재앙적인 갈등은 논쟁의 핵심이 비용 분담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의 방위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상 동맹 따위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짧은 문구가 미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796년 조지 워싱턴이 고별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미 정치에서 깊은 뿌리를 가진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만큼 철저한 고립주의자는 없었다. 비록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2.0은 사실상 나토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 지역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2만 6천 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더 이상 미국에게 잘 보이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병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미 폴란드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대비해 유사한 수준의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과 공개 발언을 통해 본인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규정했고 심지어 법 자체를 본인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트럼프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미가 보이면 군 수뇌부와 민간 부문 내 감찰관을 숙청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전국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복원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푸틴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건 역시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식 세계관에서 러시아는 동맹국이므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병력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히토류 금속이 풍부하지만 채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 간 히토류 공동개발 펀드와 합작 투자를 제안할 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 외교 인사들이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